두 번째 강의인데 우디 클라우드.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잠시 지난번에 했던 실습 1을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이 네 가지가 되는데 이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실습을 잘 해주셨는데 실습한 내용을 우리가 또 한번 리뷰하는 게 실습하는 거 못지않게 좀 중요하지 않은가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명절 때 우리 엘리카 님이 모임을 이렇게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한번 그 줌으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아주 좋아서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실습 시트, 공유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 교통문제 정치권이 나서라. 칼럼인데 벌써 한 17년 전 칼럼이죠. 요거 중에서 이제 예제를 3개를 했었는데 CLR을 적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CLR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좀 확인해보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한번 치밀하게 검토를 해보자. 그런 거죠. 여기서 레서베이션이 약간 그 유보한다.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 짓는 것을 유보하고 정말 성립하는지 좀 차분히 검토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CLR의 R자가 reservation.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할 거냐 해서 3단계 7가지로 제 1강에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렸어요. 3단계 7가지를 전부 쓰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 한번 봐서 그 중에 한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본다.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이 화살표 하나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어떤 원인에 해당되는 것과 이 위에 있는 결과에 해당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적용하느냐, 이거를 검토하는, 어떤 다이어그램 전체를 검토한다는 거 이게 아니에요. 화살표 하나라는 것은 한 건의 인과관계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예제 A가 있었어요. 교통체증이 심하다와 국민 건강이 나빠진다. 그런데 이 중에 원인에 해당되는 게 뭐겠느냐 봤는데, 이게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고, 국민 건강이 나빠진다, 이게 이제 결과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여기다 한번 적어보고 읽어보는 거죠. 원인을 먼저 읽고 교통체증이 심해지면 국민 건강이 나빠진다. 읽었을 때 그래, 정말 그러겠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글쎄 왜 그렇지? 그게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있나? 하는 뭐 의문, 아니면은 레서베이션. 이제 퀘스천은 아니에요. 이건 레서베이션이에요. 영어로 했을 때. 판단을 유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특히 다른 사람이 이런 인과관계를 주장 내지는 설명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검토할 때, 그랬을 때에 그 검토자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렇게 뭔가 가이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이거를 적는 사람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사람하고가 서로 다를 때 이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어떤 점에서 유익하냐, 만약에 여기를 적어놓은 사람이 어떤 팀원이라고 합시다. 팀원들이 어떤 의견을 이렇게 해서 적어놨어요. 근데 검토하는 사람이 팀장이에요. 그러면은 팀장은 가부간에 뭔가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팀원을 어떻게 좀 리드해 가면서 결론을 내릴 거냐 하는 부분이 팀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팀장이
시에라를 이해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어떤 레서베이션의 개념, 또 그중에 3단계 7가지의 그런 것을 머릿속에 조금 가지고 있다면 이 팀원을 리드해서 팀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거는 제가 상당히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의 리더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 생각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 시에라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게 시에라의 위력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인과관계의 어떤 가치예요. 인과관계를 사용한다는 가치. 사실 내가 지금 이번에 그 강의로 요 뒤쪽에 요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논리적 사고 3가지. 이 3가지의 논리적인 사고가 있는데 사실 이 체계적인 분류나 상관관계는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인과관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과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 기반이 있으면 그 중에 이거를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CLR이라는 건데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이 2가지만 써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팀을 이끌고 가려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뭐 어떤 동의를 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지만은 이거는 제 경험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뜻으로 이 CLR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예제를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교통체증이 심해지면 국민 건강이 나빠진다. 이제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했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검토를 해본다는 이야기는 먼저 읽어서 그 뜻이 명확한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 1의 명확성입니다. 읽어서 그냥 교통체증이 심해지면 국민 건강이 나빠진다. 거기에 모두가 명확하다고 합의가 하면은 그냥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른 화살표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레서베이션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실체 존재를 해보고 인과관계를 따져보는데 지금 다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번 문장을 바꿔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적힌 문장을 바꿔봐라.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오늘은 이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바꿔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은 페이스 3로 넘어가서 이 중에 뭐 한 가지를 해보는데 이 예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여러 가지로 바꿔봤고 문장을 바꿔봐도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 더 봤더니 아하 이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통체증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문장이 좀 바뀌었죠. 호흡이 불편하게 매연이 증가한다면 국민 건강이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 그거 말이 되네 하면서 컨센서스가 모아졌어요. 그러면은 이 화살표는 이제 인과관계가 더 탄탄하게 연결이 된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예제 A는 뭐 이 정도만 검토해도 굉장히 잘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제 B, 교통 문제를 정치 문제 한다면 교통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나온다. 정말? 그럴까? 이제 이런 레서베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이런 부분을 좀 추가하면은 더 그런 인과관계가 확실해지겠다.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드는 거죠. 교통 문제를 정치 문제화하고 거기서 어떤 교통 문제의 근본 원인까지 밝혀낸다면은 이 근본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하면은 예제 B도 충분히 CLR이 적용이 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C인데 여기서는 이거죠. 교통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좀
더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원인 불충분, 의지가 부족하고 또 교통 문제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는다면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아, 이거는 예제 B인데 조금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아까 예제 B였죠. 네. 근데 이 부분, 여기서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정말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사실이야? 이런 부분에 어떤 의심이 들었다면은, 그래서 이 인과관계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면은, 여기에 이게 원인으로 돼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제2의 결과를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과 이 결과의 관계가 그런대로 수긍이 되면은 이게 사실이라고 좀 인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은 이 인과관계가 더 뚜렷해질 수 있다고 말. 그래서 만약에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요. 그런 어떤 게 사실이고 정말 어떤 예상되는 결과예요. 그렇다면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의 인과관계는 더 좀 인정받기 쉽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실습 이런 정도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여기서 검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서 명확하지 않은 문장을 고쳐보고, 그래도 잘 안 되면은 이렇게 추가하거나 좀 해보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의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디, undesirable effect입니다. 우리가 왜 우디를 쓰려고 하느냐?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디라는 거, undesirable effect.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예요. 그리고 겪고 싶지 않은 어떤 시스템의 장애, 어떤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장애입니다.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사람을 탓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도로 TOC에서 특별히 문제점, 장애를 이펙트란 말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의 원인이 있어서 발생한 거다. 코어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코어스와 이펙트를 본다는 것은 사람을 보지 않고 일을 보는 것이라는 이야기.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사람을 탓하게 되는데 사람보다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자. 그런 의도로 이 이펙트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 뜻으로 해서 이 우디라는 것은 하나의 용어입니다. TOC 용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우디를 잘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디는 조직을 힘들게 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또 만성적이다 이 말이에요. 포기해 하면서 개선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들을 우디라고 그러는데, 물론 개인의 경우에도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는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디는 현재의 어떤 성과 수준이 원하고 필요한 수준보다 낮을 때 그 갭을 나타내는 게 우디예요. 그 갭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이 그림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현재 수준의 어떤 퍼포먼스, 상태,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은 이쪽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갭이 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갭을 줄여서 이런 상태로 가고 싶다 했을 때 이 차이를 뭔가 문제점, 부족한 것, 아쉬운 것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의욕이 있는 사람이 사실 우디를 찾아내는 거예요. 의욕이 없으면, 바라는 게 없으면 뭐 우디도 없는 거죠. 찾지를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디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어를 특별히 만들었는데, 이건 특별한 용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우디를 쓸 때마다, 우디란 말을 쓸 때마다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일만 보자. 이런 개념으로 이 우디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우디를 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하느냐? 사실 우디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더니 근본 원인을 찾기가 쉽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본 원인들의 종합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핵심 문제를 찾는데 이 우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디만 잘 찾아도 우리는 어떤 조직, 시스템, 팀의 이 근본 원인이나 핵심 문제를 쉽게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우디를 잘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미래에 바라고 싶은 어떤 그 수준, 기대하는 수준을 생각했을 때에 현재와 비교해서 우디가 발견이 되는데, 그러면 바란다는 게 뭐냐? 관심 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영향력의 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갭을 찾아서 우디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의 원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 자녀, 뭐 직장 문제, 또 국가의 외채, 또 뭐 세계 핵무기 전쟁 다 관심이 있어요. 이 중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외채나 핵무기는 아니죠. 자신의 건강, 자녀, 직장 문제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 범주에서 우리를 찾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정부 탓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탓하면서 그런 것을 어떤 문제점으로 생각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을 대상으로 우디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관심 두는다고 해서 내가 다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덤벼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 그런 어떤 영역에서 우디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우디를 오늘은 찾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디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소의 실제 사례인데 연구소가 회사 매출 신장에 기하도록 신제품 개발 능력을 향상을 시킨다. 또는 매출 신장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제품을 1년에 2건 이상 개발을 하고 싶은 게 하나의 목표고 내가 미래에 바라는 하나의 어떤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 갭이 이런 거예요. 신제품 개발 속도가 늦다던가 팀원들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없는 환경이 자주 발생한다. 타부 선물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던가 팀원들이 자신은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시작한 일이 좀처럼 매듭지어지지 않는다. 개발 신제품의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우디로 도출이 됐는데 이거는 회사 직원들이 실제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했어요. 팀원 개개인의 개발 능력 차이가 심하다. 이거는 그 팀원을 어떤 탓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우디로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회사 정책 때문에 어찌어찌 한다. 사실 여기에 뭐 때문에 이런 말을 적는 것도 원인을 다른 데다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우디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팀이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일이 적은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무 바쁘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디는 아니에요. 어떤 것은 우디라고 하고 어떤 것은 우디라고 안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서 또 개선시키고 싶은 시스템에서의 우디를 찾아낼 때 조금 정성을 들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디의 자격 요건이라고 그랬는데 한 9가지 정도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상당한 권위 있는 분이 이야기해 놓은 거를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디를 찾을 때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해라.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다는 거는 내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다는 건 아니고
차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상 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시스템 성과를 방해하는 거예요. 시스템 성과에 부정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시스템을 성과를 떨어뜨리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재작업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은 그 프로젝트 성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걸 찾자는 건데, 그렇더라도 이제 조금은 더 일회성 행동이나 이벤트가 아닌 그런 걸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지난주 기계가 3일 동안이나 고장나 있었다. 이거는 일회성 이벤트죠. 이건 일회성 이벤트예요. 근데 그것보다 이 기계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은 자주 그런다는 거. 이 기계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 이벤트보다 이런 상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자기 부서 책임 영역 안에 있는 거다. 예, 아까 말했죠. 자기 통제 영역에 있는 거예요. 통제 영역.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설명은 좀 피하고, 예를 들어서 생산부에서 자기 부서의 우디를 찾는데 영업부에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적는 거는 자기 영역 밖의 이야기예요. 어느 회사 전체를 놓고 우디를 찾는다 그러면은 뭐 생산부는 어떻고 영업부는 어떻다 이건 말이 되는데, 이 생산부라는 그 범위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 통제 영역이 아니에요, 영업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우디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할 조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씨 탓을 하면서 눈이 온다 이 말이야. 날씨를 탓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아니다. 뭐 날씨 때문일지 어쩔지는 모르지만은 뭔가 뭐 이러이러어떤 것으로 해서 지금 어떠한 그 아주 시스템을 어렵게 하는 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적는다 이 말이에요. 날씨 이야기를 하지 말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런 그 적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나중에 문제 해결에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탓하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제가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남 탓하는 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을 때는 순환 논리에 빠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순환 논리. 순환 논리라는 것은 해결책이 안 나온다. 그저 제자리 걸음한다 뭐 그런 이야기.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디도 이 남 탓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짐작한 원인을 찾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했던 거예요. 무엇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우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떼내고 그냥 요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디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남을 탓하지 않고 사람의 탓을 돌리지 않고 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은근히 바라는 해결책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책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적는 거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바쁘다. 그럼 바쁘지 않도록 해야지. 뭐 바쁘지 않게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말을 하면은 뭐 해결책이 될 듯한 그런 것들이죠. 강의실이 없다. 강의실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훌륭한 전문가는 비싸다.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디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 영향 결과가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정적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디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영업부의 모든 직원들이 신제품 판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참여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나쁘냐 그런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디라는 것은 딱 읽었을 때에 부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오도록 우디를 적는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적으면 부정적인 모습이 되죠. 신제품 판매 활동이 미흡하다. 이게 참여를 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이 있다면은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렇게 적는 게 좋다. 우디는 부정적으로 적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주관적인 거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빈약하다. 사실 조금은 어떤 객관적인 보다는 느낌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구들도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우디 문장을 적을 때는 한 가지마다 하나씩 적어야 돼요. 우디 한 가지마다 문장 하나로. 한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왜냐하면 무엇마다는 결과로 뭐 이런 문구가 들어있으면 이건 문장이 두 개죠. 콤마 찍고 뭐 앞부분 문장, 뒷부분 문장 있는 문장 두 개예요. 그러지 말고 이런 문구 없애고 문장 하나로만 적어라. 그래서 여기에 그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장을 완성시켜서 이렇게 적고 또 이것이 왜 나쁜 건가? 그 나쁜 것을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그냥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뭐 내수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고 나쁜 일이 들어 그런 표현이 들어가도록 적어주고 등등. 뭐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이걸 사오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건 우디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우디를 적는데 내가 오늘 굉장히 그 우디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디의 자격 요건 문장을 적는 거. 우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문제 풀어가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서 우디를 발굴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어떤 뭐 자료입니다. 간단히 보면은 우디의 정성을 들인 만큼 좋은 우디가 나오고 좋은 우디가 나온 만큼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좋은 해결책이 빠른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도 우디의 자격 요건을 이렇게 9가지를 내가 제시를 해드리고 결국 뽑아낸 게 이 6가지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6가지를 뽑아낼 때까지 과정이 어땠느냐? 그 과정이요? 조금 많았죠. 직원들이 이 우디 원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적어왔어요. 몇 개입니까? 뭐 번호는 다르지만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이 중에서 6개가 나온 거예요, 우디가. 그러면은 그 우디를 이렇게 그 문장을 좀 고치고 편집을 했다는 게 고쳤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격심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디를 이렇게 6가지로 좁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적어보고 자격심사를 했다. 문장을 적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격 요건을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서 사실 자격심사는 정말 이게 그 시스템의 데미지가 크냐 뭐 이제 이런 걸 따졌던 그런 거죠. 참고로 한번 보시고 무슨 이야기냐면 우디를 적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디를 활용해서 근본 원인을 찾고 핵심 문제를 찾으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들이는 시간은 나는 우디를 찾는데 한 50%는 할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디를 찾는다는 것은 문제를 발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문제 발견하는데 한 50% 정도는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50%를 쓰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해결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안 맞죠. 우디를 이제 제가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연수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있는 부분이 좀 우디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 드린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재고를 30일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나쁘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뭐 이런 식의 애매한 문장은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내가 좀 설명 삼아서 적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디로 고쳐서 적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팀이 협업을 하면서 뭐 팀워크로 모여서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온라인으로 협업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툴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에
토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과관계를 머릿속에 두고 있는 리더, 또 우디를 이렇게 문장을 적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리더들은 협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더 많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협업 툴을 잘 쓰는 것만이 협업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툴에다가 무엇을 적을 것이냐, 스티커에다가 어떤 글을 적을 것이냐, 적어놓은 것을 어떻게 리뷰해 줄 것이냐,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연수 문제들을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실제 회사의 사례입니다. 내 기억으로 한 15년 전쯤에 기아 계열사가 됩니다. 오토웨버 시스템인가 뭐 그 회사에서 마케팅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걸 썼는데, 이 자동차 정비회사라는 게 뭐냐, 그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수리점의 체인을 만들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카센터들을 그 체인점에 가입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카센터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면서 자기 그 수리센터에 체인점으로 가입을 하도록 권유하려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짐작할 건데.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현대 같은 경우에는 블루핸즈라는 그런 체인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현대자동차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블루핸즈에 가입을 시키려고 했을 때 그 카센터들에게 뭔가 베니핏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카센터의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면서 그 베니핏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그냥 어떤 카센터에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 사원이 파악한 일반적인 카센터의 어떤 문제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원이 적어놓은 게 7가지입니다. 그거를 내가 생각했을 때 우디라고 판단되는 게 6가지고 이거는 우디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속한 고객 대응이 없다, 뭐 이거는 같은 말인데 뭐 고객 대응이 너무 느리다든가, 요금 원가를 절감을 위하여 고객의 공임비를 줄이고 싶다, 근데 이거는 고객의 공임 할인 요구가 많다, 내가 이렇게 우디로 적었어요. 여기에 있는 우디 6가지는 조금 있다가 내가 강의하는 자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적어놓은 이러한 내용들도 내가 조금은 검토해서 더 나은 우디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했을 때 더 많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그냥 내가 만들어놓은 자료가 아니라 실제 실습했던 자료가 이겁니다. 그분이 이제 했던 건데, 여기에 뭐 우디도 있고, 이제 요걸 내가 적어놓은 거잖아요, 빨간 글씨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우디 클라우드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 핵심 문제도 찾고 그랬던 그 실습 자료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를 내가 그대로 강의하는 건 아니고, 내가 우디를 수정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자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를 이제 쓴다는 거죠. 실습 우디 리스트 만들기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그건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우디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디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문장도 한번 적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디 클라우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디를 발굴했으면 이 우디 클라우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우디 클라우드. 하나의 우디는 하나의 구름, 클라우드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우디마다 클라우드 하나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우디 클라우드에 표현된 갈등이 그 우디의 루트 코스, 근본 원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근본 원인, 핵심 문제를 찾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디를 가지고 클라우드를 그리면은 그런 부분이 아주 이제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제 클라우드를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작성 순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얼른 봐서 사실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우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성 순서, 이거는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구름에서.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 쉽게 하려면 Z자를 연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Z를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우디 클라우드를 그리는 순서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그냥 눈으로라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적느냐? 거기에 적을 내용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선 B만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B는 이 우디 때문에 시스템에 미치는 데미지, 영향,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B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데가 B인데 이 우디가 그 시스템이 하려고 하는 일을 훼손시킨다 그 말이에요. 시스템이 하려고 하는 일을 적는데 이 우디 때문에 훼손되는 일을 적는 거예요. 말은 그건데 예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제가 자 이거예요. 작년에 우리 회사 고객의 10%가 우리와 거래를 중단했다. 그러면은 고객이 거래를 중단한 게 우리 회사가 하려고 하는 무엇을 방해했느냐 그 말이에요. 매출의 증가를 방해했죠. 우리 회사가 하려고 하는 무엇을 방해했느냐 이것이 그걸 이제 훼손했단 말을 썼는데 그거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우디 클라우드를 작성할 때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면서도 이 부분을 잘 적어줘야 돼. B를. 이 첫 번째를 잘 적어줘야 돼. 그러면은 비교적 손쉽게 이 Z자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우디 때문에 매출의 증가가 잘 안 됐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매출을 증가시키려고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했던 행동, 주장, 그게 D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름을 그려가는 거고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무리한 조건으로 고객과 계약을 했어요. 그걸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뭘 적냐. 이쪽 C를 적어요. 근데 무리한 조건으로 고객과 계약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어떤 회사의 욕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매출의 증가도 중요하지만은 계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무리한 조건으로 고객과 계약하면은 이게 계약 준수가 어려워진다. 그게 3번이에요. 그래 놓고 계약을 준수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4번에 적힙니다. 이렇게 적으면은 거의 우디 클라우드의 90%는 적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떤 B와 C의 어떤 공통의 목표를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구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이 우디 클라우드를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하면은 이 우디 클라우드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디 클라우드를 그려가는 부분은 3클라우드 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Z자로 그려간다. 일단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내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감상하면서 우디 클라우드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3클라우드 메서드. 3클라우드 메서드는
우디 클라우드 3개를 가지고 3개의 우디 클라우드를 가지고 핵심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가 우디 클라우드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우디의 근본 원인을 우리한테 찾게 해준다 그랬어요. 근본 원인. 우디 클라우드 3개를 가지고 뭔가를 또 하나 작업을 하면은 핵심 문제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그러네. 핵심 문제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는데 재발되지 않는 해결책을 찾는다. 그런 이야기. 재발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약을 투입해야 재발되지 않아요. 그게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증상만 없애는 거, 그거는 재발이 되는 거고, 그거는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니죠. 폐렴에 걸렸는데 해열제를 많이 먹고 열이 안 나게 했어요. 그게 폐렴을 고친 건 아니죠. 핵심 문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는 데에 필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3클라우드를 가지고 이 핵심 문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3클라우드 메서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어떻게? 우드 리스트에서 3개를 추려가지고 3개를 추리는데 가능한 서로 다른 영역에서 또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3개를 추려가지고 각각의 우디 클라우드를 그리고 그걸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합쳤을 때에 이 핵심 문제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까 그 자동차 정비 회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우디가 6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정비하기 힘들다, 정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고객 대응이 너무 느리다, 고객의 공임 할인 요구가 많다, 고객 정보 DB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요금 납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이 중에 3개를 추린다 했을 때 어느 걸 추리겠느냐? 영역이 좀 다른 걸로 추리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정비하기 불편하다가 정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 2번을 추린다든가. 또 뭐 고객 대응이 너무 느리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이 깎아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이건 또 요금을 깎자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5번, 6번 어느 걸 해도 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뭐 한 5번 정도 뭐 이렇게 하면 3개가 추려지겠죠. 글쎄 내가 이렇게 추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같아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3개를 추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디 클라우드를 그려가요. 정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아까 그 했던 거 여기다 한번 정해봅시다. 그래, 정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오래 걸리면은 이 카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이 훼손당하냐, 어떠한 것이 안 좋아지냐 이 말이에요. 카센터에서는 이 정비하는 기사들의 업무량을 감소시켜야 더 많은 차를 정비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정비기사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려고 하는데 정비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이거를 방해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업무량 감소를 비해라 적습니다. 업무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카센터는 뭐 정비기사를 늘리던가 아니면 정비기사를 훈련을 시켜야겠죠. 근데 이렇게 늘릴 수만은 없어요. 훈련시킬 수만은 없어요. 왜? 인건비를 줄여야 되거든. 이런 상황. 인건비를 줄이려면 이제 이걸 늘리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는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정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이나 정비 기사를 늘릴까 말까 이런 갈등이 있다는 말이나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다고 말해요. 왜?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정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이 카센터에서는 아주 골치야. 만성적인 문제예요. 그 말이나 정비기사를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더 많은 그
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정비 시간을 줄이도록 할까?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이게 계속 어떤 만성적인 문제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런 게 추려졌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카센터 사장의 어떤 고민이구나. 이런 것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클라우드를 그려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툴로서 이 구름이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디 클라우드인데 이런 우디 클라우드를 우디 2에서만 아니라 우디 4 고객의 공임 할인 요구가 많다. 이것도 이 우디 클라우드로 그려볼 수 있어요. 그거는 무슨 갈등이냐? 이제 제가 뭐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고객의 공임 할인 요구가 많다는 것이 카센터의 고민거리인데 뭐 카센터 주인은 할인을 해줄 것이냐 해주지 말 것이냐 해주면 해줘도 되느냐 해주면 안 되느냐 이 부분에 고민이 있다는 거야. 그게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고객이 공임 할인 요구를 많이 해온다는 이야기나 카센터 사장이 이걸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야. 이제 그렇게 우디 클라우드로 분석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디 5번 고객 정보 DB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카센터에서 기사들한테 전부 다 그걸 열람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런 유출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여기 고객 정보 접근을 제한을 할 거냐 제한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갈등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 같은 이야기다. 자, 이거는 내가 우디 클라우드를 그리면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그리고 다른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했든 누가 다른 형식으로 그렸든 간에 우디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하고 클라우드까지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또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클라우드를 그리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드 3개를 그렸어요. 3개를 그리면은 이거를 합칩니다. 합치는 것은 아까 그 클라우드 3개를 그렸었죠. 녹색으로 하나 그리고 황색으로 하나 그리고 회색으로 하나 그렸어요. 그거를 전부 각자 A, B, C, D 프라임 위치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A2 이거는 우디2의 A다 그 말이야. 우디2 클라우드의 A다. A4, A5 그 다음에 B2 우디2를 클라우드를 그린 것의 B다 그 말이야. 여기는 우디4, 우디5 마찬가지죠. D 이렇게 딱 늘어놓고 이 3가지 내용을 합쳐서 뭔가 다른 글씨로 여기다가 적어 넣는 거예요. 또 이 내용을 합쳐서 다른 말로 여기다 적어 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3개의 내용을 합치는 다른 말, 그거를 찾아야죠. 그거를 찾는 것이 핵심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하나하나는 어떤 우디 하나에 대한 근본 원인일 수는 있어요. 이 갈등들이. 근데 이거를 합쳐놓으면은 그게 합쳐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2개가 뭐에 해당이 되냐? 핵심 갈등에 해당이 돼. 핵심 갈등. 핵심 갈등이라는 이야기는 핵심 문제라는 말하고 똑같죠. 우리는 갈등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문제를. 자, 그래서 핵심 문제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가 그 사례를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개를 합치려고 봤더니 얘하고 얘는 위치를 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비기사를 늘리는 것하고 공임을 할인하는 것하고 이거는 둘 다 회사로 봐서는 좀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 공임을 할애하지 않는다가 이 위쪽에 있었는데 이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이 바꾸면은 이게 세 개가 공통점을 찾기가 쉬워지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개를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그랬는데 모아놓고 요것들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합치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그런 위치를 한번 바꾸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검토를 하면은 해서 나온 게 이제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났어요. 그러면 세 개를 합친 게 뭐냐? 이제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정비 기사를 늘리는 것, 공임을 할인하는 것, 고객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비용이나 투자가 늘어난다. 근데 정비 기사를 늘리지 않고 공임을 할인하지 않고 접근을 제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비용이나 투자가 좀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다. 늘리지 않는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센터들은 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고객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되고 고객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면은 이런 운영 비용이나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익을 늘리려고 하면은 이런 비용이나 투자를 늘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카센터 사장이 딜레마가 있다. 정말 이렇게 투자를 늘려서 서비스를 높여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거 돈만 들어가고 이익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걸 투자를 안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카센터의 하나의 근본 문제라는 거죠. 핵심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아 자동차에서 이 카센터들을 자기 체인점으로 가입을 시키려면은 카센터 주인의 이 핵심 문제, 핵심 갈등을 풀어줘야 돼요. 그걸 푼다는 건 뭡니까? 이러이런 것은 투자를 하고 이러이런 것 뭐 투자를 하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러이런 데 투자하는 것을 기아가 어떻게 해소를 해주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뭐 이런 위험 리스크 없이 서비스를 수준을 높이고 회사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그 대안을 기아가 제시를 해준다면은 다시 말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기아가 제시한다면은 많은 카센터들이 그 체인점으로 들어올 거다 그 말. 그러면은 기아에서 그 체인점을 만들려고 마케팅을 할 때 그 마케팅 대책이 뭐냐 이 말. 이런 관점에서 그 대책을 기아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분석했을 때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케팅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케팅을 제가 한 5년 전에 강의를 했었던 그런 사례예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우디를 가지고 클라우드를 그리고 3클라우드로 해서 핵심 문제를 찾아내고 하는 일을 한번 익혀보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쓸 거냐는 것은 뭐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이걸 익혀두면은 꼭 이런 뭐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을 리드하고 토의를 진행시키고 또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더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사실은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커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건너뛰면서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뭐 예상보다 조금은 늦어졌는데 조금 늦은 게 아니라 많이 늦어졌네요.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또 이 강의록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내가 이 5개를 적어 놓고 그 중에 3개만 여기다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디를 찾는 연습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생략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3개의 우디를 가지고 우디 클라우드를 만드는 작성하는 그런 실습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내가 발견해 놓은 우디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3개가 있고 또 2개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이제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번, 3번, 5번을 가지고 이제 3클라우드로 가볼 이제 그런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있는 거, 자,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디 찾으신 분들은 좀 섭섭하겠지만은 적으신 분들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가지고 우디 클라우드를 작성하는 것이 실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글씨가 있어요. 교통 혼잡 비용이 연 20조 원에 이른데 이것 때문에 훼손되는 국민의 욕구가 뭐냐. 이거를 여기다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은 어떤 주장, 행동, 정책이 필요한가. 근데 이 주장, 행동, 정책을 또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어떤 국가 정책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여기 C에 적히고 또 이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려면은 또 다른 주장, 행동, 정책을 하는데 그것이 여기에 있는 D와 서로 대립이 된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Z자 형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딱 해놓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가지 욕구를 보면서 국가 정책의 목표를 한번 적어보는 거. 그게 이제 우디 1번이고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또 우디 3번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요. 또 우디 5번에 대해서도 실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국가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국가 국민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실습을 하도록 제가 가이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정책의 목표, 국민의 욕구 뭐 이런 말을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실습이 좀 쉬워졌으면 합니다. 이걸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디 클라우드를 가지고 3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통합을 시켜가는 겁니다. 아까 봤던 대로. 그러면은 여기에 그 녹색 부분에는 아까 있었던 그 녹색 클라우드 있죠. 이거 우디 1번이 들어가면 되고 또 황색 부분, 노란색 부분에는 우디 3번, 회색 부분에는 우디 5번이 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적고 이 3가지를 이제 합쳐서 통합시키는 그러한 말을 여기다 이제 적는 거죠. 각각 전부 다. 이렇게.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여기에 적힌 것하고 여기에 적힌 것하고가 정반대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면은
이쪽 줄과 이쪽 줄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이쪽 줄을 밑에다 내리고 이쪽 줄을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합쳐보는 그런 작업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놓고 이렇게 합치면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 그게 바로 뭐예요? 요거죠. 요 클라우드. 이게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클라우드고, 여기에 대립이 핵심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고, 우리는 이거를 C 큐브라고 부릅니다. 코어 컴플리트 클라우드에서 앞에 C자가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서 그냥 C 큐브, 뭐 C의 3승인데 뭐 그렇게 부릅디다. 그냥 불편하면 C3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문제가 좀 너무 크다는 것에는 공유하는데, 그냥 제가 했던 것 일단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했던 자료는 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이거 제가 했던 거 마무리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교통 혼잡 비용이 연 20조 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어떤 부분을 훼손시키느냐 했을 때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인다. 줄이려면은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정책을 편다든가 뭐 그런 게 되겠죠. 근데 대중교통만 이용한다고 하는 거는 이 편리하게 생활하는 것하고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자가용차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 자가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서로 대립관계가 되는데, 그게 교통 혼잡 비용이 많은 굉장히 큰 금액인 것의 어떤 문제점이 바로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편리한 대로 자기 차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느냐는 어떤 정책상 갈등에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스트레스가 아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하다는 것은 뭐냐? 국민들이 지금 이거는 이제 교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의 수단의 관점에서 적어봤어요. 국민들이 교통수단을 즐겁게 이용해야 되는데, 이 교통수단 이용하면서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디는 국민의 이러한 욕구를 훼손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즐겁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정부는 교통시설을 크게 늘려줘야 되고, 근데 그렇게만 할 수 있느냐?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또 지나치게 교통시설을 늘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정부는 재정, 세금 부담이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살림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다음에 매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뭡니까? 자연환경이 훼손된 거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자연환경을 지키도록 하려면 교통량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또 교통량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자, 아무튼 이 Z순으로 해서 이렇게 A까지 이제 가보는 건데, 이제 세 개를 합쳐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예요. 우디를 추려내는 것. 이게 우디의 자격 요건에 맞도록 우디를 추려내는 것. 그 다음에 그 우디를 이런 클라우드로 변환시켜보는 것. 사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디 클라우드를 그려보는 것. 여기까지 오면은 이 3클라우드로 해서 그 합치는 부분은 뭐 그다지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제가 이걸 합쳤는데
어, 이제 그 클라우드 색깔별로 이렇게 쫙 늘어났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쪽 그룹을 이렇게 먼저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하고 교통시설을 크게 늘리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교통량을 줄이는 것하고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하나가 지금 이집적인 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교통시설을 크게 늘리지 않는 것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교통량을 줄이는 쪽,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그러려면 교통시설이 뭐 굳이 크게 늘어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조금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위치를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요 세 개로 이렇게 하면은 요 내용이 뭐하고 같게 되냐면은 교통 증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본 겁니다. 교통 증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 근데 자가용차를 이용하게 하고 교통시설을 크게 늘리고 교통량을 늘린다. 이런 부분은 교통량 증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물론 그 당시 2003년에 이 칼럼을 쓰신 분의 어떤 이야기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정부도 잘 하려고는 해요. 그래서 국민이 행복하게 생활하게 정책을 펴고 싶은데 그러려면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교통량의 관점에서는 교통량 증가를 지나치게 크게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취하지 않고 그래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교통정책을 펴서 교통량의 증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을 하고 예산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서 어떤 실마리 해결책을 찾고 이 딜레마를 해소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 갈등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부분에 그 어떤 대책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칼럼니스트가 써놓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우디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적인 문제고 뭐 어려운 문제고 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칼럼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혹시 그 우리나라 교통 상황의 어떤 우디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또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은 칼럼을 꼭 그런 식으로 쓰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뭡니까? 일단 정부의 입장을 좀 이런 식으로 대변해 주면서 우리 정부가 열심히 아마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근데 이런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혼선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혼선을 줄이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어떤 뭐 정치권이든 뭐든 이런 분들이 이 혼선을 줄이는 정책의 혼선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힘을 모으면은 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칼럼을 쓸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칼럼에 대해서. 어떤 칼럼? 앞에 내가 보여드렸던 칼럼. 상당히 조금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나는 이 칼럼이 좀 감정적인 칼럼으로 보이더라요. 읽어보면은 아주 그냥 분기탱천한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 칼럼을 적은 것 같아.
공동 대표고 공학박사고 교통기술사인 분이, 내가 이분은 모릅니다. 근데 뭐 인격적으로 뭐 그렇게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제 이야기는 칼럼을 쓰더라도 더 잘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우리가 이런 뭐 우디 클라우드든 이런 거를 배웠을 때에 얻을 수 있는 또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큰 시스템의 문제, 뭐 국가의 문제까지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국가의 문제보다는 내가 관여하고 있는 어떤 회사의 업무 또는 내 생활상에서의 좀 얽혀있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텐데, 뭐 그런 데에 또 쓰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러면서 뭐 팀을 리드한다고 했을 때에도 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리드할 수도 있는 그런 소양들이 이런 인과관계, 구름, 뭐 이런 어떤 지식에서 잘 배양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듯한 그런 그 내용이었지만은, 그러나 좀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은 또 딛고 넘어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